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천만전자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뉴스는 천만뉴스를 많이 애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천만전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불나방에서도 어떤 분이 그러대요. 옆집 오빠 같다. 전자 오라버니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유행어를 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고맙고 하여튼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1000만 되는 그날까지는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손잡고 우리 삼성전자 열심히 투자해서 다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여러분들 그 직장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죠. 빨리 퇴직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은퇴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 노년을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미래가 있어요. 그 꿈과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전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겠는데 어설픈 투자보다는 그래도 우리 초일류 기업, 1등 기업 우리 삼성전자에다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삼성전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좋아하고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소액주주를 다 포함해 한 500만 명이 가까운 우리 주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똘똘 뭉쳐가지고 좀 국민 주식을 만들었고 삼성전자를 공매도 세력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또 국민 주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또 살 것 같아. 또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하다 보면은 이제 공매도 세력들도 좀 섬뜩섬뜩 할 거예요. 이 주가가 팍 폭락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다른 종목들 보세요. 4%, 5%씩 떨어지는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땡큐는 겁니다. 그때 또 들어서 사시는 거예요. 언제 또 박앤세일 들어갑니까? 며칠 전만 해도 떨어졌을 때 그때 얼마나 다들 좋아했습니까? 그 매수하신 분들은 떨어진 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겠지만 하지만 또 떨어져도 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버티면 돼요. 이 시간을 이길 수 있고 시간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장기 투자에 임한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옆에 천만전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들 같이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그리고 옆에서 보면 회방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갖 폭락을 한다니 오만전자가 하느니 그는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회방 놓는 거는 결국 배 아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명품 주식을 샀는데 뭐가 배가 아파요? 어디 더 좋아해야죠. 더 자신있게 당당하게 해야지 않습니까? 우리 명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명품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명품. 그래서 여러분 명품 주식 여러분들 많이 모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은 그 좋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약간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 전병서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중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한국은 기술 꽃놀이패 졌다. 향후 삼성 반도체는 내가 볼 때는 초일류 기업 확신한다. 이제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신데 보니까 나름대로 실력은 있으신 분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병서는 푸단대 경영학 박사의 대우경제연구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뭔가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주식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증권사 분은 아니라서 일단은 교수 출신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살포시 한번 전달을 할게요. 일단 4차 산업혁명의 쌀. 이 쌀이 뭡니까? 결국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이것을 훔치려는 쥐와 쥐를 잡으려는 고양이.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쭉 풀이했네요. 반도체는 우리가 산업의 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지간한 기기에 이제 반도체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그 반도체는 일상생활용품의 필수 부품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젠 국가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세 차례의 산업혁명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래도 세계 패권의 변화도 가져왔고 증기혁명의 시대는 영국이 이제 세계 패권국이었지만 자동차와 정보혁명의 시대가 되면서 결국 세계의 패권은 어디 왔습니까? 미국으로 옮겨갔죠. 이제 세상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문턱에 이제 들어선 거예요. 그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서도 미국이 정보혁명에 이어서 3연속 패권을 잡을지가 다들 초기의 관심사입니다.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은 핸드폰, 자동차, 가전기기 등
그런 것들에 사용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만들잖아요. 거기서 여기서 이제 IP를 뽑아내고 이것을 통해서 AI를 만들어서 이제 로봇의 머리에 집어넣는 그런 경쟁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없다면은 이제 핸드폰, 뭐 자동차, 가전기기 그냥 결국 플라스틱이나 이제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반도체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와 IP, AI, 로봇도 이제 반도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실리콘을 재료로 하는 반도체는 미국이 장비, 재료, 소재, 디바이스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을 장악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 생산에 일본과 한국이 뛰어들었고 이젠 대만, 중국 여기에 가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민주국가 한국, 일본, 대만은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이제 몸집을 키워서 이제 미국에 대응하고 이제 패권을 탐내는 중국은 좀 다르죠. 중국은 여러분들 아시죠?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좀 다릅니다. 세계의 이제 제조 공장이긴 하지만은 반도체 기술이 없는 중국은 미중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반도체 기술 확보에 혈안이 막 돼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반도체 기술을 살 수 있으면은 사고, 훔치기도 하고, 베끼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패권을 노리는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에 대해서 국방부, 상무부, 의회까지 나서가지고 반도체 기술의 대중 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반도체 기술이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중국 최대의 통신 장비 회사 화웨이 있죠, 화웨이. 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중국 최대의 반도체 회사인 SMIC까지 이제 미국 기술이 이제 10% 이상 들어간 그 소프트웨어하고 기술 장비 제품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가지고 중국을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반도체는 이제 모래사장이 널린 그 규소를 그 9자가 아닌 11번 11번 들어가는 99.999 나가요. 이렇게 해서 그 고순도로 이제 정제한 실리콘 웨이퍼에 각종 회로를 이제 빛으로 이제 인쇄해서 만드는 거예요. 무게로 따진다면 반도체는 황금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황금보다. 그래서 반도체는 돌과 빛으로 만들어내는 21세기의 황금이라고 합니다. 황금. 그 반도체는 누가 더 미세한 회로를 웨이퍼에 그려넣는가의 그 싸움이잖아요. 결국 미세 회로.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그 나노미터 단위의 경쟁이잖아요. 한국이 삼성하고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세 개 기업이 이제 7에서 5나노급의 이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 1위의 반도체 기업 SIMIC는 3세대 이상 뒤져 있어요. 지금 14나노급의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세계는 이제 5나노급 이하의 생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5나노급 회로를 그리려면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요합니다. EUV 장비가 필요하고 이 장비는 결국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하고 있어요. 대만의 TSMC가 이제 1,00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3년 내에 세계의 첨단 반도체 라인을 짓는다고 하고 미국의 6개 반도체 라인을 건설하겠다는 등 발표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EUV예요. EUV 수급이에요. EUV 수급. 10만 개 이상이 부품하고 조립에만 5개월 걸린다는 게 원래 10만 개 이상이 부품하고 조립만 5개월 이상 걸려요. 대당 2천억 원이 넘어가는 그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ASML은 2020년에 35대밖에 생산을 못했어요. 금년에도 한 45대에서 한 50대 정도를 겨우 생산합니다. 그런데 최첨단 로직 반도체 라인에는 그 극자외선 EUV가 라인당 10에서 20대 정도, D램 라인에는 한 2대에서 10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ASML의 EUV 장비에 공급 한계가 있고 최첨단 그 반도체 라인이 마구 건설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극자외선 노광 장비 판매를 금지시켜봤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심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했어요. DUV. 이거의 공급도 제한해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생산을 이제 현재 제지하려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산업의 쌀인 반도체는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공급 부족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중의 기술 전쟁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21세기에는 반도체를 장악하는 자가 이제 세상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제 반도체 기술 종주국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반도체를 국가 안보로 격상시켰어요. 국방부하고 상무부가 직접 반도체 기술 보호에 나섰고 의회가 이제 여야 만장일치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 핸드폰, 노트북, 디지털 TV 등 전기차 같이 그런 세계 최대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부상한 중국은
이제 반도체를 이제 산업의 심장이라 심장 이런 격상시켰고요. 이어서 이제 반도체는 미국의 안보하고 중국의 심장의 싸움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고 싶어도 대만이 전 세계 반도체 그 파운드리의 64%를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대만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이 파괴되면은 결국 미국 IT 산업이 전망이 달려 있잖아요. 그럼 미국은 즉각적인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만을 무력 침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이제 세계 반도체 판매 점유율은 이제 47%지만은 그 생산 점유율은 12%에 그치고 있어요. 그 35%만큼의 생산은 그 아시아의 그 한국과 대만이 이제 대신 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미국이 이제 중국을 반도체 동맹으로 고립시키려고 할 때 한국이 빠지면은 이제 반도체 동맹의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그 디램의 경우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72%예요. 파운드리에서도 1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반도체는 미중 기술 전쟁에서 한국을 지켜줄 실리콘 방패입니다. 실리콘 방패. 우리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가 비교하면서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뭐 대만이 더 좋게 보이고 우리는 우습게 보는데 절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낮게 봅니다. 저평가하고 있는 거죠. 파운드리는 그 IDM과는 기술의 차원이 다르고 한국은 이제 파운드리에서도 기술이 대만에 뒤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디램이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올인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핸드폰의 경쟁자들이 이제 삼성에 파운드리를 맡길 경우에 이제 기술 유출의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점유율이 낮은 것이지 결코 기술력이 낮은 건 아닙니다. 결코 낮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미국과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서 꽃놀이패를 이제 쥐었어요. 한국은 꽃놀이패를 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럼 미국도 이제 중국도 한국 없이는 이제 동맹이건 뭐 제품 구입이건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한국은 단군 이래 처음으로 세계 시장에서 72%의 점유율을 가진 기가 막힌 무기가 있어요. 하여튼 미중과의 기술 얘기에서 수술의 질에 겁먹고 자기 비하에 빠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결국 반도체를 방패로 담당하게 대응하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우리 전병서 교수님이 이렇게 좋은 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게 여러분들 좀 와닿나요?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이번에 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스스로 뭐 저평가 할 필요도 없고 낮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삼성전자 제가 봐도 진짜 우수한 기업이고 초일류 기업이에요. 정말 내가 볼 때는 꽃놀이패를 진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잘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171조 투자한다고 하니까 뭔가 좀 기가 막힌 그 드라마가 보여줄 것 같습니다. TSMC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삼성전자 더 응원해 주시고 우리 열심히 한번 투자해 봅시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